안녕하세요. 네오젠 과학전문학원에서 고1 팀장을 맡고 있는 김원주 강사입니다. 2025년 2학기 중간 통합과 고양외고 내신 분석 리포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양외고는 문제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문제는 답을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걷어가 버리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저희가 유추는 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서술형 문제도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는 들었고요. 문제에서 복기를 해보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들을 보시면 중급 난이도 문제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내야 되기 때니까 문제풀이 연습을 충분히 해야지만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고, 예전 기출문제와 비슷한 난이도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건 없지만, 중요한 건 고양외고는 스타일상 전체 영역을 내진 않고 이게 배우는 단원이 조금 배워서 소단원별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게 전 영역을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매 시험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누적 범위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는 게 조금 더 시험 대비하시는데 좀 편하실 것 같고요. 일단 중급 난이도 문제가 골고루 나왔기 때문에 지구과학하고 생명 파트가 다소 좀 평이했고요. 화학 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된 것 같고요. 논술형 문제는 지금 객관식 문제에 포진되듯이 골고루 나와 있듯이 논술형 문제는 골고루 나왔으니까 그런 문제들도 어차피 객관식 문제 풀면서 논술형 문제도 같이 그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객관식 문제 푸는 것들을 잘 준비하신다면 논술형 문제 푸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대표 문항을 보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문항입니다. 이 문항도 여러분 보기에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그림이고요. 이 그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물과 환경 또는 생물과 생물 사이의 관계를 잘 기억한다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5번, 6번 연결 문제인데 5번 문제만 좀 볼까요? 어찌됐든 5번, 6번 연결 문제는 한꺼번에 보셔도 상관은 없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5번 문항을 보게 되면 개체군, 생물과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한 상호작용, 상호관계를 묻고 있는 문제들이니까 보기를 보더라도 조금 더 특이한 보기들이 있기 때문에 교과서 그리고 모의고사에 나와 있는 자료들도 분석하는 걸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는 그래프 A개체수, B개체수가 나와 있는데 이게 원래는 P식과 포식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생명에 나와 있는 그래프 자료를 갖다 놓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생물과 환경과의 관계 또는 생물과 생물과의 관계를 물어보기 때문에 자료는 모의고사나 수능 기출문제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자료를 볼 수 있는 눈들은 길러야 되기 때문에 연습은 충분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대표 문항에는 넣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12번 문제, 13번 문제가 지질시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료를 해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양외고 특성상 자료 해석하는 문제가 많고요. 문제를 읽을 것도 많기 때문에 중급 난이도의 문제이긴 하지만 빠르게 정확하게 푸는 걸 계속 연습해야 된다고 강조 다시 한번 드립니다. 16번 문제는 지질시대에 대한 자료, 삼엽충 완종류의 이 과수에 대한 그래프가 나와 있고요. 대멸종에 대한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두 개를 잘 접목해서 각 시대별 특징들을 잡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17번은 철의 재련 과정을 써놨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화학적인 특징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는 산화환원 파트이긴 하지만 화학 반응식을 정확하게 써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슬래그 형성 과정까지도 석회석의 열분해까지도 다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깊이 있는 화학적인 반응이 좀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18번 문제, 19번 문제 연결 문제인데요. 이게 통합과학으로 개정교육 과정이 되면서 화학 반응에 대한 열 출입 과정이 들어왔거든요. 새로운 과정에 대한 문제인데 만만하게 내지는 않았습니다. 자료 분석으로 냈고, 자료만 잘 분석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거기에다가 각각의 열 출입 과정에 대한 예를 잘 꼼꼼히 정리하셨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22번 문제입니다. 22번 문제도 여기 보시면 산화환원 반응이고요.
변색된 은숟가락 다시 반짝반짝 만드는 실험, 예전에 많이 나왔던 자료인데 지금은 잘 나오지 않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예전 자료도 동일하게 갖다가 썼기 때문에 산화하는 반응에 있어서의 충실한 개념 정리,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반응식을 쓸 수 있는 그 정리가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26번 문제, 이 문제도 여러분들한테는 좀 까다로울 수 있죠. 쭉 보기를 주고 몇 개 맞았니? 몇 개 틀렸니?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자료를 보게 되면 여러분 상태 변화와 물리 변화, 화학 변화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중3 과정에 주로 또는 중1 과정에서 상태 변화할 때, 중3 과정에서 여러분 열출입 과정할 때 나오는 자료이기 때문에 고등 과정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자료이지만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배웠던 열출입 과정을 물어보는 자료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배웠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연습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29, 30번 문제 연결 문제고요. 대표적으로 금속 반응성 문제 1가, 2가, 3가 중에 어느 건지 모르겠다. 그리고 금속을 2개 주고 각각의 수용액에 넣었을 때 이온수 변화가 어떻게 됐다라는 것들의 자료를 판단하는 지극히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들이고, 그 다음에 고2 정도 레벨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보기는 그렇게 어려운 보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료만 여러분들이 좀 잘 해석하셨으면 충분히 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문제를 쭉 지켜보면 문제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쉬운 문제도 아주 매우 어려운 문제도 없지만 중상 정도 난이도의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개념을 꼼꼼하게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틀릴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고양외고의 시험 대비를 준비할 때 시험 범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 단원을 그냥 다 공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앞에 것부터 뒤에 것까지 꼼꼼하게 깊이 있는 개념 정리해야 되고 충분히 어려운 문제들도 계속 풀어서 연습을 해놔야 문제수가 많은 것들에 대한 시간 타임 어택을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025년 2학기 중간 통합과 고양외고 내신 분석 리포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